네,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면접 8번째 시간으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지원한 곳이 있나요? 네, 뭐 다른 회사에 면접 본 데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면접에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 지원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지었네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회사 말고 지원한 회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말고 지금 면접 보는 어떤 다른 회사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 두 개가 지금 비슷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또 연결된 질문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말고 지원한 회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가 또 그 후속 질문으로 그럼 면접 보는 다른 회사는 또 있나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류의 질문이면서 이 둘이 연결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볼 건데요.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좀 자기 그 면접 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오버스펙인 경우의 지원자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경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지원해서 면접 보는 이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보다 조금 내 스펙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다른데 좋은데도 지금 지원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 지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합격시켜도 우리 회사에 오지 않고 다른 더 좋은 회사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그런 경우 아니고도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장 확률이 커요. 그런 경우가.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해서 지금 면접 보고 있는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스펙보다 내 스펙이 더 뛰어난 경우에 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런 경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도의 그런 안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서는 되게 높은 수준의 스펙이구나. 그럼 내가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 지나치게 오버스펙이면 떨어뜨립니다. 왜냐? 붙여도 우리 회사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예.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회사가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나 현차, 기차 이런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 작년도에 보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 3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3위 기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삼성 반도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30대 그룹사들 안에 드는 기업 많잖아요. 예. 그 여기에 속하지 않고 현대나 무슨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말고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스펙이 너무 지나치게 뛰어나면 그런 기업들, 다른 30대 그룹사 기업들의 입장에 봐서 너무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으면 우리 회사 안 오겠구나. 더 좋은 회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증거가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쁘다 상황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은 지금 제가 드린 그대로예요. 좀 스펙이 오바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스펙이라고 생각돼서 물었는데 뭐 다른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무데도 지원을 안 했어? 우리 회사 말고는?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예. 그럼 이제 왜 지원 안 했어요?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질문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겠죠. 압박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 누가 봐도 되게 스펙이 좋은데 아니 왜 우리 회사만 지원하고 더 좋은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 왜 지원을 안 했을까?
good answer 아니에요. 좋은 답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아무 데도 지원하지 않고 여기만 지원했어요라고 답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도 지원 안 하고 여기만 지원했다라고 답을 해야죠. 방법이 없죠. 예. 근데 사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한 군데만 지원할 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좋은 답변은 아니다. 솔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죠? 왜요?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스펙은 좋아도 탈이고 안 좋아도 탈이고 그런 겁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너무 많은 회사에 뭐 그렇다고 자기가 지원한 회사를 줄줄이 다 읊어요? 그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 막 내가 지원했던 회사를 줄줄이 읊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내 얘기하는 회사가 다 우리 회사보다 다 좋네. 면접관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 우리 회사 붙어도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알아요? 또 내가 줄줄이 다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회사 다 떨어질 시. 그럼 누가 합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붙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붙은 데 중에서 좋은 데를 골라가면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원을 했지만 최종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줄줄이 다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회사도 지원했다고 답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럼 제가 10군데 회사 지원했는데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지원해서 면접 보고 있는 회사보다 좋은데 뭐 한 군데 정도, 좋은데 한 군데 정도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랑 비슷한 경우의 회사 뭐 한두 군데 정도만 더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그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이렇게 그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되게 성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 지원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해서 지금 면접 보고 있는 회사보다 좋은 회사 한 군데 정도. 그리고 그 수준과 비슷한 회사 뭐 한두 군데 정도. 예, 그 정도? 아니면 또 이 회사보다 낮은 레벨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서너 개, 세 개 정도? 예.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보다 좋은데 한 군데, 근데 여기랑 비슷한데 한두 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얘기하신다던가. 예. 그럼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안 했네요. 이렇게 면접관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지원서를 꼼꼼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좀 잘 될 만한 회사들만 몇 군데 이렇게 추려서 지원을 했고 너무 많은 회사엔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때요? 되게 좀 듬직해 보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학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100장 쓰세요. 이번 학기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100군데 지원하세요. 여러분들 될 때까지 지원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100군데 써야 돼요. 한 학기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서류에 탈락하는 회사, 서류 합격하는 회사, 인적성 탈락하는 회사, 그 서류 붙고 인적성 붙고 나야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뭐 100군데 쓴다, 뭐 몇십 군데 쓴다 해도 최종 면접 가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업종, 혹은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면 동일한 직무, 이렇게 지원했다고 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업종도 너무 들쭉날쭉 지원했다고 그러고 직무도 너무 다른 거 지원했다고 그러고 이러면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막 지원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진로나 이런 거를 잘 설정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업종도 같아야 되고 유사해야 되고 똑같거나 유사해야 되고 아니면 직무가 같거나 이렇게 지원한 거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전자회사라든가. 예. 물론 둘이 전자회사라고 해도 아이템들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 뭐 전자반도체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쵸? 뭐 영업, 마케팅 이런 식으로 직무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업종이 굉장히 같거나 뭐 기차, 현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조선.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을 했구나라는 것을 면접관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면접 보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한 군데 정도, 아니면 같은 레벨의 회사 한두 군데 정도, 아니면 같은 레벨의 회사를 한 군데 얘기했다면 더 못한 회사 한 군데 정도. 요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답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러는 편이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K하고 삼성전자 뭐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느 회사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면접을 보는데 예, 삼성전자 반도체 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면접관이. 그럼 뭐 삼성전자에 합격하면 삼성전자 가시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현차, 기차다. 그럼 기차에서 뭐 두 개 다 같은 회사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뭐 사장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기차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현차도 썼다. 그러면 그럼 현차 합격하면 뭐 현차 가시겠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회사 합격하면 그 회사에 가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경우가 있어요. 되질문, 그러니까 뭐죠? 다시 면접관이 질문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경우라면 뭐 그렇겠지만 또 이제 조금 못한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네. 만약에 이제 B라는 기업이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데 A라는 기업이 조금 더 뭐 여러모로 레벨이 더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A라는 기업도 쓰고 B라는 기업도 썼다. 그래서 내가 지금 B 기업에 면접을 보고 있다. 그럼 이제 B 기업 면접관이 뭐라 그래요? 그럼 A 기업 합격하면 A 기업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A라는 데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A 가겠다고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둘러대셔야 되는 건데, 둘러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A 기업이, 저는 그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A 기업은 뭐 평택이라서, 제가 평택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B 기업에 면접을 보고 있는데, B 기업에 합격한다면, 저는 A 기업이 아니라 B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왜요? 근데 집이 서울인데, 평택이니까 좀 나쁘다는 얘기죠. 멀다는 얘기죠. 아니면 무슨 뭐 창원, 아니면 울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역이 제가 희망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B 기업에 합격하면 B 기업에서 꼭 근무하고 싶습니다. 꼭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A라는 기업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은 같은데 직무가 좀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A 기업에 지원할 때는 제가 지금 원하는 직무가 생산관리인데 그쪽에 그 직무가 없어서 구매 직무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관리 쪽 직무를 꼭 하고 싶어서 A 기업에 합격한다고 해도 제가 좀 덜 희망하는 구매 직무여서 저는 이 B 기업에 합격하면 꼭 근무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조금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둘러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를 어떻게 둘러대느냐? 근무 지역이 너무 달라서 이게 제일 좋은 핑계거리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 너무 멀리 우리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조금 근무하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설득력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기업에 따라서는 압박 질문이 들어오죠. 우리 회사도 울산 본부가 울산 공장이 있는데 나중에 울산 공장에 근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만두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A라는 회사가 합격하더라도 B 회사에 합격을 한 B 회사에 근무하겠다라고 답을 할 때는 그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B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재차 면접관으로부터 압박 질문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답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직무에 우리가 배치될 수도 있어서 우리도 구매 업무로 배치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또 이런 압박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직무를 얘기할 때도 조금 잘 B 회사의 어떤 그 직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둘러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 지역이나 원하지 않는 직무. 그런 거가 A 기업에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B 기업에 합격하면 A 기업보다는 B 기업에서 꼭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지역, 원하지 않는 직무를 얘기하실 때는 B 기업의 현황도 잘 파악하셔서 재차 압박 질문이 면접관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대답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스펙이 좀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보다 약간 오바 스펙이다. 혹은 너무 많이 오바 스펙이다.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질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뭐 다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회사가 있나요? 이런 면접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